K방산 이야기를 또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K방산이 더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전쟁을 통해서 K방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일단 K방사는 2022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네. 사실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죠. 저는 사실 이제 방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지금 이제 KF21을 만들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22년도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실 국내 방산업체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네. 심지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쏙 들어갔는데, 현대로템이 잘 보시면 우리 K2 전차 네네네.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뭐 현대로템이 이제 고속철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전차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고. 네. 21년도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요 이제 방산 부분을 매각해야겠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너무 돈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22년도에 전쟁이 빵 터지면서 폴란드가 대규모 이제 우리나라 무기 구매를 했잖아요. 그럼 상황이 급반전됐죠,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한 10대 방위 산업체 네. 가운데 어느 회사가 그럼 과연 영업이익률이 셀까? 네.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지금 현대로템이 1등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로템도 사업부서가 방산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다양한. 방위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철, 철도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소 관련된 것도 좀 하는 게 있고. 근데 최근에 어찌됐든 이제 방산하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산, 고속철이 잘 나가니까 네네.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요. 팔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아마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여간 25년 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제 효자가 됐죠. 그럼 지금도 이제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네. 여쭤보자면 지금도 들어갈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성장하고 지금이 저점인가요? 그러면? 계속 그 방산주는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소 10년 보는데, 네네. 왜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군비해야 된다. 네. 국방력 투자를 다시 해야 된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제 무기 체계는 수명이 최소 30년, 최대 40년으로 잡아요. 그러면 1980년대 말이나 네. 90년대 초에 도입한 무기들은 이제 다 못 쓰겠네요. 대체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북한 무기가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힘을 못 쓴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있고 네. 품질이 생각보다 안 좋고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기 체계 대체 시기가 왔고, 그다음 이제 우리 K방사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가성비도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다른 나라 무기들에 비해서 빨리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무기 체계 이제 수명 주기라던가 대체 시기, 여러 가지 국방비 뭐 증액하는 지금 현재 각국의 현황 이런 거 고려해 보면 최소 10년은 갈 것 같다. 지금 들어가야겠군요. 네. 오늘 끝나고 바로 사러 가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찝으시는지. 일단 이제 이걸 미리 말씀드려요. 투자는 개인의 네, 판단입니다. 그럼요. 투자는 개인의 네. 판단인데 지금 이제 하나에어라던가 그다음에 LIG DNA는 상당히 좀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많죠. 네. 한 주에 막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아니면 좀 그런데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S&T 다이나믹스 혹은 모티브 이런 쪽 거기가 영업이익률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다 10% 네네. 이상씩은 나오고 뭐 매출액은 사실 이제 큰 메이저들보다는 안 나오는데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S&T 쪽도 나쁘지 않다. S&T도 지금 이제 방위산업 관련돼서 이제 두 개를 하거든요. 네. 총포류, 소총, 뭐 기관총, 중기관총, 뭐 고수류탄 발사기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기관포, 그다음에 이제 K2 전차에 들어가는 변속기, 네. 뭐 이런 거. 이제 근데 이게 수요가 상당히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S&T 쪽 같은 경우에는 방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민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는 좀 향후 투자에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투자는 개인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주간의 이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게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 보니까 계속 삐걱거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또 트럼프가 이제 공격을 하려다가 또 이제 주변에서 막아서 또 못했는데 이제 점점 계속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이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전면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쩌면 이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이제 약간 이제 강압적인 수단, 공습을 포함한 여러 군사 작전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번 전쟁을 보는 여론이 두 가지입니다. 네네. 첫 번째, 왜 했냐? 왜 했냐가 제일 크고, 두 번째, 하려면 마무리를 줘야지. 네. 그렇죠. 이 그쵸. 두 가지로 많이 나눠지죠. 약간 이제 지금 두 번째가 좀 유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마무리는 져야 된다. 네네. 그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미국이 뭐 하여간 이제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일으킨 전쟁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참 전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출구 전략을 못 마련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네네. 이번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경우. 계속 지르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수를 뭔가 못하네. 빠져나가야 되는 플랜을 짜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계속 강수만 두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과연 이 이란을 다시 협상 자원으로 끌어들이면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끝내느냐 요게 지금 이제 전략 부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질질 끌고 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타코 트럼프.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못 믿겠다라는 것도 크고 그러다 보니 우리 주식시장도 잘 보시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호황 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에 없는 상승 국면을 좀 맞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관련된 거는 자산 시장에서 좀 신임을 못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에 나와서 이제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중국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했지만 또 막상 건진 거는 없다는 그러한 이제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사실 중국 측에서는 이제 대만 건드리지 마라 이거를 꺼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손을 못 댄 지금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란 미국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이제 미국이 계속 고갈된다면 그게 이제 대만전으로 이제 번지고 이제 그게 미국을 공격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나요, 중국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이번 물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 이제 전쟁이란 단어는 안 씁니다. 왜냐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번 군사 작전에서 미국이 좀 많은 양의 미사일을 소모했고 특히 유사시 중국과의 전쟁이 났을 때 사용해야 될 많은 미사일들이 소모가 됐어요. 이제 군사적인 측면만 보면 뭐 당장 내일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 관련된 굉장히 센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이제 미국 언론 통해 나온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만 접수하러 가면 미국이 도와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든가 굉장히 센 얘기죠 이거는.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의 자신감이에요 지금. 우리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보여줬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이 사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번 당해보고 나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 관세 하려면 해봐 한번 진짜요. 그런 이제 저는 이제 뭐 베이징에도 이제 친구들이 있어서 준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무기는 그겁니다. 히토류. 히토류는 우리나라도 많아요. 근데 못해요. 채굴을 못하나요, 그러면 저희나라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해요? 못한 이유가 뭘까? 히토류가
채굴한 다음에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 정제 기술이 없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 과정에서 오염이 심해요. 환경 오염이.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네. 그거를 전 세계 가야 될 걸 대신 해준 거예요, 그동안. 히토류도 많고. 네. 근데 히토류, 실제로 이제 그 영국의 BBC라든가 이런 데 다큐 나온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거 했다가는 아마 환경단체들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오염을 유발하나요? 산 하나를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강한 산성 용액으로 산을 하나를 녹여요. 아.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요. 네. 그걸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물질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번지잖아요. 그렇죠. 주변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히토류 실제로 중국에서 채취하는 데 가보면 네네. 그냥 그 동네는 영원히 농사를 못 져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해요.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아. 그 정도예요. 거의 방사능급이네요. 방사능급은 아닌데 네. 그 토양이라든가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아. 초토화돼 버리네. 그러니까 중국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환경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농민들이 반대한다. 다 잡아가면 돼, 그냥. 공항에 싹 들어가 버리면 돼. 사회주의. 예. 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히토류 강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제 미국에 수출된 히토류를 이제 옥죄니까 네. 트럼프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딜을 받고 또 한 가지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식문화가 좀 다르죠. 네. 우리나라는 중요한 물가 지수에 보면 식용유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쌀, 뭐 뭐 그런 쌀, 뭐, 예, 야채. 들어갔죠. 예.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볶아 먹는 음식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생으로. 생이 아니라 이제 약간. 보통 무쳐 먹고 지져 먹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어찌됐든 모든 요리가 다 불을 가하니까. 볶거나 튀기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중국 정부가 면밀하게 관리하는 이제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어요. 쌀, 그다음 식용유, 그다음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왜? 돼지고기도 많이 먹고. 아. 그래서 요거 세 개, 요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식용유 뭘로 만들어요? 콩. 대두. 네. 근데 이제 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관세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동안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럼 미국 농민들은 해피하죠. 우리가 지는 거 족족 다 중국으로 가져가니까. 근데 중국이 대두 수입을 줄였어요. 아예 이제 거의 안 하는 방향으로. 네네. 한번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때문에 우리 괴롭히니 너희도 한번 엿먹어봐라. 그렇다고 대두가 미국에서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남미에서 나잖아요. 네. 남미산 수입해가면 되지.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민들이 발칵 뒤집어졌고,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어느 정도 타결을 했고, 대두 수입 다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중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항공기. 항공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잉 아니면 에어버스 여객기 많이 쓰는데, 이번에도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이제 관세를 퉁친 거죠. 그렇게 했고. 진짜 준비를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번에 잘 보시면 엔비디아 회장도 갔잖아요. 네네. 제스나. 제스나. 네. 또 하나 바랬던 게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칩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동안 이제 약간 제재를 가했어요. 네. 고성능 칩이 못 들어가도록. 네. 근데 중국이 저성능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성능을 만들고 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굳이 고사양 칩이 아니더라도 네. 저사양 대체할 수 칩으로도 있는. 대체할 수 있게 했으니까 네.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네. 이번에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된 중국에 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예상과 다르게. 그다음에 이제 대만 문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심의국에서 얘기도 했고 어떻게 할 거냐 얘기도 했고 네. 여기 우리 핵심 위기다. 또 한 가지로는 모두 발언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 우리 둘이 부딪히면 힘들어진다. 세상이 거의 반협박조죠. 네. 힘들어진다. 대신에 우리가 화해하고 잘 되면 세계가 평화로워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지금 중국은
자신감 있다라는 거예요. 할 테면 해봐. 우리가 할 수 있어. 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말씀은 이게 이제 중국의 자신감으로만 봤을 때는 당장 내일 전쟁이 나도 정말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전 내일이라도 당장 해도 지금 과연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죠.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우선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저희 안보와 관련된 거는 저희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